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장님이 괴의사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47만 구민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은 개묘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서구의 첫 번째 임시회의에서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구민 여러분 모두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검은 토끼의 기운을 받아 가정과 일상에서 행복과 여유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서철모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지난 7월 제9대 서구의회는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서구 의정을
목표로 출범한 후 7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20명 의원들은 국민 여러분들의 주신 사랑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구의 발전을 위해 지역 곳곳을 뛰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구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는 보다 낮은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을 섬기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열리는 제274회 임시회의는 서구의 현안과 주요 정책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보고와 일반 안건을 처리하는 의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한 해 동안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을 포함한 다수의 현안들이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는지를 알기 위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새로운 한 해의 의정 활동을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지난 정례회에서 심사한 올해 예산과 사업들이 주요 업무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에 효과적인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신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제시하여 의회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이축된 우리 서구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민생 시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불편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락천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번 승낙한 것은 천금같이 귀중하다는 말로 약속을 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의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가 국민과의 약속임을 잊지 말고 국민께 약속한 대로 각종 정책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수장이 구도로 약속한 사항도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입은 어떤 예리한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상처를 입힐 수 있음을 분명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 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세계적 에너지 공급망 위기와 고금리 고물가의 연이어 난방비 급상승,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실제 서민들의 식탁 물가와 난방비 상승 체감 수준은 그야말로 재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최근 물가 상승 등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로 모든 역량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일 코로나 발생 3년 만에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인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까지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시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도 계속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서구의회는 올해도 항시 공정한 눈으로 의회 본연의 업무인 견제와 감시, 협치 또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서구의회는 국민의 진정한 대변인이자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등 변화하는 역동적인 의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의욕적으로 시작되는 서구의회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서철모 구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열과 성을 다해 구정을 살펴주시는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74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 시의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난 1월 4일자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간부 공무원은 총 33명으로 국장급 3명, 실과장급 21명, 동장급 9명입니다. 먼저 국장급 소개입니다. 이대권 경제환경국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보임된 이대권 자치국장입니다. 평생학습원장에서 경제환경국장으로 보임된 최강욱 국장입니다. 총무과장에서 평생학습원장으로 승진 보임된 정인서 원장입니다. 이어 실과장급 인사 소개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보임된 김흥섭 과장입니다. 회계과장에서 운영지원과장으로 보임된 전재영 과장입니다. 괴정동장에서 회계과장으로 보임된 고혁용 과장입니다. 일자리 경제과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보임된 국현승 과장입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파견 복귀 후에 문화체육과장으로 보임된 안규만 과장입니다. 가장동장에서 세원관리과장으로 보임된 이종건 과장입니다. 세원관리과장에서 민원여건과장으로 보임된 신미숙 과장입니다. 월평 이동장에서 복지정책과장으로 보임된 나기일 과장입니다. 주차행정과장에서 아동복지과장으로 보임된 정순영 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에서 전략사업과장으로 보임된 김완기 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에서 기후환경과장으로 보임된 신은영 과장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전입해서 도시정비과장으로 보임된 최윤주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에서 공동주택과장으로 보임된 박찬용 과장입니다. 건설과장에서 재난안전과장으로 보임된 김수태 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에서 건설과장으로 승진 임명된 이중식 과장입니다. 아동복지과장에서 교통과장으로 보임된 안명옥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장에서 주차행정과장으로 보임된 강민구 과장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전입해서 토지정보과장으로 보임된 김용택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에서 건강증진과장으로 승진 부임된 구혜경 과장입니다. 도서관 운영과장에서 평생학습과장으로 부임된 이기영 과장입니다. 평생학습과장에서 도서관 운영과장으로 부임된 이선자 과장입니다. 이어 동장급 소개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전입해서 용문 동장으로 부임된 박용상 동장입니다. 총무과에서 둔산 1동장으로 부임된 김일섭 동장입니다. 총무과에서 둔산 3동장으로 부임된 곽지연 동장입니다. 월평 3동장에서 가장 동장으로 부임된 이성미 동장입니다. 관저 1동장에서 월평 1동장으로 부임된 김순주 동장입니다. 월평 1동장에서 월평 3동장으로 부임된 김상길 동장입니다. 교통과 교통사업팀장에서 만년 동장으로 승진 부임된 이수영 동장입니다. 자체분권과 자체행정팀장에서 관저 1동장으로 승진 부임된 유희경 동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청소년팀장에서 월평 2동장 직무대리로 부임된 김용목 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부정 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송영보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74회 서구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2월 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종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9건, 총 33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27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각각 회부하였고 6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 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 안건으로는 조기식 의원님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수서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 설재현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전 다가구 주택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정인화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월평동 215번지 1원 회전 교차로 설치 및 시내버스 노선 신설 촉구 건의안, 신현대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정신질환 응급 대응 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서다은 의원님이 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 서다은 의원님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서구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이 제의한 서구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서다운, 손도선, 최병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근본
이번 임시의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 2월 15일부터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74회 임시의 회기는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서 고속철도 SRT 서대전역 경유 축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조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1리 복수 정림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일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이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수서 고속철도 SRT 서대전역 경우 축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 운영 계획서에서 SRT 운영지역을 일반선인 전라, 경전, 동해선으로 고속열차 수혜지역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SRT 서대전역 운행이 제외되어 지역사회 각계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SRT는 경부, 호남 고속철도만 운행할 수 있었는데 이들 노선과 연결된 일반 선로에도 열차가 다닐 수 있게 되면서 경상, 전라 일부 지역 주민들이 고속열차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호남행 SRT는 모두 오송역에서 갈라져 호남 고속철도로만 운행했기 때문에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SRT 운행지역을 일반선으로 확대하면서 서대전역에는 운영계획을 아예 검토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KTX 서대전역 패싱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SRT 서대전역 패싱은 인근 상권 붕괴와 원도심 세력의 저축할 우려가 있으며 국민이 이동 편의 수요 등 교통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고속철도 운행이 정치적인 방식으로 결정된다면 대전 시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현재 호남선 KTX 43편 중 서대전역 KTX가 하루 상행 각각 13편만 정차하여 대전 서부 지역 이용객의 수요는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수는 호남선 역사 상위권을 국토부와 코에일이 2021년 철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서대전역의 수송 실적은 261만 명으로 오승역 740만 명, 강주 송정역 589만 명, 익산역 492만 명에 이어 호남선 철도역 중 네 번째로 많습니다. 또한 대전이 가수원 간접지구 또한 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하며 역사 시설도 쾌적하고 이용 수요도 충분하며 2027년 충청권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회식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우 고속철도를 확대 운영할 경우 여러모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충분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서대전역은 2015년 호남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KTX가 간편의 세력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열차 시간표 일부 조정으로 KTX가 평성이 각각 목포, 전주, 여수로 연장 운행에 들어갔을 때도 최단 시간에 선안, 아산 분기, 최대 수의 대전 분기 등 명분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청주, 우승이 분기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전 호남 간 KTX 운행 횟수가 감소되어 관계 지역 주민들이 통행 불편이 커졌으며 역 주변 상권 세트로 대전 원도심 심차가 가속되어 열차 증편을 통한 서대전역 활성화는 지역사회 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선로 용량과 차량 사정 때문에 계획 변경이 어렵다고 현재로선 단기적으로 서대전역 SRT 투입 계획이 없다는 발표에 대전시는 지역 운영 발전과 서대전역 활성화, 열차 경우 논리 등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경제성 최우선 해결하는 틀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지역균형 발전, 보편적 이동권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 교통망 계획의 수립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 도모 등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교통 편리성 도모라는 고속열차 본래의 취지를 실행하기 위해 전라, 경전, 동해 SRT 운송 노선 면허 변경 시 SRT 전라선 서대전역 운행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검토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서고속철도 SRT 서대전역 경우 촉구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식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소고속철도 SRT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 다가구 주택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설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문탐방 갈만이동 지역구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대전 다가구 주택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 부동산 갭 투자를 통해 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을 수백 수천 채 보유한 사람은 빌라왕이라고 부릅니다. 갭 투자란 실제 매매되는 부동산의 가격과 전세금의 차이가 적은 매물들을 전세를 끼고 매입해서 그 시세 차익을 얻는 부동산 투자 방식을 말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서울 지역의 빌라 240여 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제주에서 숨진 빌라왕 전모 씨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 잇따라 발생한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을 두고 경찰은 건축주, 분양 대행업자, 부동산 컨설팅업자, 그리고 명의 대여 해준 이른바 바지 명의자 등이 한몸처럼 움직이며 사기를 저지르는 그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계획적으로 자기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세입자에게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아 수백 수천 채의 빌라를 같은 수법으로 사들였습니다. 빌라를 확보하는 영업책, 명목사기 집주인 빌라왕,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대리인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수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한번 크게 한 몫을 챙기면 잠적했다가 다시 잠잠해지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시켰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 임대차 계약 만기일이 돼서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지만 빌라왕이 숨지는 바람에 주택도시 보증공사 허그에서 통보할 대상이 없어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전세 보증금 사고 내역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력과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하고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워 신축 빌라를 선택했던 2030 청년 세대,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거액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 금융지원, 임시거처 지원 등 종합적인 피해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것이며 수요와 여건을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들에게 스스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며 앞으로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선순위 권리 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또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도 명시할 것이며 현 정부 들어 이러한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보다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대전에서도 이런 유형의 전세 사기 피해가 충분히 발생될 우려가 있어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하루빨리 설치되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피해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상황을 빠른 수사와 실태 조사를 통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전세 사기 피해 범죄는 미래 세대의 꿈을 빼앗고 서민 경제를 파탄시키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실질적인 수사기관인 경찰에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벌에 처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일단 전세 사기를 당하면 피해 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으로 폭탄 돌리게 하고 있는 사기범들이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입법적 조치 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정부기관에서 공조체계를 명확히 하여 전세사기 피해의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실태조사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 다가구 주택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재영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 다가구 주택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월평동 215번지 1원 회전 교차로 설치 및 시내버스 노선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인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 1, 2, 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월평동 215번지 1원 회전교차로 및 설치 및 시내버스 노선 실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에서는 2020년 5월부터 유성구 원신흥동에서 서구 월평동 191-5번지 215번지 1원에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측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올해 3월쯤 준공하여 인허가 단계를 거친 뒤 2023년 상반기 도로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도안동로와 계룡대교 등을 이용해 도안과 월평동 사이를 통행해 왔는데 이미 두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정체 등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를 안고 있었던 곳입니다. 특히 기존 아파트는 물론 새로 지어질 공동주택도 갑천변 쪽으로 들어설 계획인 상황에서
교통 대란이 우려되어 왔습니다. 특히 기존 아파트는 물론 새로 지어질 공동주택도 갑천변 쪽으로 들어설 계획인 상황에서 교통 대란이 우려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는 갑천변을 재정비해 교량을 신축키로 하였고 기존 도안동로에서 새로 신설되는 도안대교와 연결 도로를 건너 만년 지하차도를 이용해 월평동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오는 2022년 약 1만 6,700여 대, 2025년 약 1만 9,900여 대, 2028년 약 2만 40여 대 등의 일일 교통 수요가 예측되고 있어 향후 도안대교와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월평동 계룡대교와 원신흥동 도안동로의 극심한 교통체증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도안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도심 확장에 비하여 대중교통 확충 방안은 미미하여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설 도로 이용 시 도안 동쪽에서 월평동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다리를 건너면서 바로 좌회전하여 계룡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고 반대로 계룡대교 쪽에서 직진하는 차량들도 도안동 쪽으로 우회전하려면 도안대교 진행 직전에 90도에 가까운 급격한 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 시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대전광역시와 대전도시공사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신설로 인한 차량 통행 시 급격한 회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교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서구 월평동 215번지 내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둘째, 갑천 친수구역 내에 조성될 공동주택과 호수공원으로 인한 유입 인구 및 차량 증가 등에 대비하여 서구 월평동 215번지 191의 5번지 1원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안대교와 연결도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가 예측되어 있는 만큼 시민들의 교통 복지 실현, 도심권 차량 증가 억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등을 위해 회전 교차로 설치와 버스 노선을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15번지 1원 회전 교차로 설치 및 시내버스 노선 신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화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월평동 215번지 1원 회전 교차로 설치 및 시내버스 노선 신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현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현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신 건강에 대한 응급 상황이 급증하고 있으나 야간 및 주말 진료가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원거리 원정 진료 및 입원 조치 지연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접했던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진주 방화 살해 사건 이후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담당 지역의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의 정신응급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 대응 매뉴얼을 통한 반복적인 직무 교육으로 현장 대응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갔으나 작년 4월 서울 지역의 한 지구대에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병상이 없어 결국 집으로 돌아갔던 정신질환자가 다음 날 사망했다는 소식 등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지속적인 사건, 사고 소식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지원체계가 아직도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의 법적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입니다. 동조에서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중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고 보호의무자 입원이나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등 다른 입원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응급입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신질환자 관련 112 신고 전화를 받은 경우 지구대 또는 파출소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환자를 안전 조치하고 경찰관들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이용 가능한 병상을 찾아 입원시키고 있지만 정신질환자가 응급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부족하고 실시간 자녀 병실 확인이 어려워 정신응급 입원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2021년 6월부터 응급입원 현장 지원팀을 운영 확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자해 또는 타해 위험 등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을 신설, 2025년까지 총 14개소를 운영하기로 정하고 추진 중입니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작년 10월부터 서울시와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연계를 위한 24시간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 지원팀을 신설하여 응급입원만을 전담으로 하는 지원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력 낭비 문제는 일부 해소되었으나 입원을 위한 병원을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게다가 위기시 신고체계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소방, 경찰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기관 간 협조가 미흡하고 신속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지연을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신질환자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평일, 주간과 야간 및 휴일에도 경찰관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즉각적인 초기 대응 및 응급 입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시간 병상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핫라인 체계 구축, 병상 확보 및 진료 가능 의료기관 24시간 모니터링 운영, 24시간 정신응급 환자 병상 운영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정신응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와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내 통합관리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신질환 응급대응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개선 촉구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대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용문탐방 갈마 1, 2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난방비 폭등에 따른 취약계층 추가 지원과 전세대 지원 제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겨울 대비 올 겨울 평균 2~3배 인상된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놀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LNG, 유연탄 등 연료 부분 리스크, 한파에 따른 갑작스런 수요 증가 등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난방용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NG 국제 가격이 작년 한 해 동안 128% 오르면서 4차례에 걸쳐 주택용 가스 요금이 약 38% 인상해 겨울철 난방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1분기 가스 요금을 동결했지만 2분기 이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발표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부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자 감세에 적극적인 현 정부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난방비를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추가로 지원해주는 대책을 발표하긴 하였으나 이는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받고 있던 가스 요금에서 최대 59만 2천 원까지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 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것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지원 계획이며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청주의로 운영되는 탓에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관련 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기임에도 이전 정부 탓과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 에너지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해지고 있습니다. 외부 요인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지속되는 한파와 폭설에도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난방비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서구 관내 경로당 215개소, 장애인시설 52개소, 지역아동센터 30개소, 아동시설 7개소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난방비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로당은 어르신 여가시설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파 쉼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만큼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운영이 어려운 시설에는 계속되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난방기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해 쾌적한 돌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건강에 취약한 분들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요금, 운영비, 난방비의 긴급 지원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 서구청에서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 미지원 가구와 대전시에서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20만 원, 약 2억 원 정도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실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세대당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발표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서구도 한파 지속과 공공물가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증가에 대비하여 각 가정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말 서구의 세대수는 21만 6천 세대로 전 세대에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약 2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구민이 난방비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추가적인 전세대 난방비 지원에 대한 원포인트 추경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난방비 상승에 의해 가계 부담 증가와 함께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 문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간절할 때입니다. 사회 취약계층 및 시설에 대한 난방비 추가 지원과 전세대 지원 강구로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모두가 행복한 서구, 촘촘한 복지 안정망 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손도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월평 123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랫동안 월평동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월평로 일대 회화나무 가로수 수종교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에는 약 3만 그루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는 삭막한 도시 공간을 아름답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미세먼지 흡수와 대기오염 물질 제거에도 효과가 있고 도로에서의 소음을 줄여주기도 하는 등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둔산동 보라매공원과 갈마동 대덕대로와 같이 잘 조성된 가로수길은 서구의 명소로도 꼽히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수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곳곳에 많이 심어진 만큼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문제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행나무입니다. 가을만 되면 많은 낙엽과 열매가 떨어져 악취를 풍기고 도시 미관을 해쳐 우리 서구에서도 매년 수백 그루씩 열매가 열리지 않는 은행나무로 교체하고 있으며 낙엽과 열매를 미리 수거하는 등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의 가로수의 성장 속도가 빠르고 너무 커 지역 상인과 마찰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름철 무성한 가로수가 간판을 가려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도심에서는 좁은 보도에 가로수 외에 도로시설물까지 난립하여 주민의 보행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월평로 일대에는 가로수로 회화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회화나무는 생김새가 아름답고 공해에 강해 가로수와 공원수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나무입니다. 월평초등학교에서 구 계룡사업 구간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가로수와 상점 간판을 가리는 문제와 함께 회화나무로 인한 생활분표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회화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아 강풍에 전도될 가능성도 크며 꽃잎과 나뭇잎이 유난히 많이 떨어지고 겨울철에는 열매가 떨어져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진액이 옷이나 차량 등에 묻을 경우 잘 지워지지 않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월평로 일대는 2008년부터 노상주차장이 120면 조성되어 있어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차량 피해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태풍의 피해 영향으로 회화나무 잎이 떨어져 빗물바지가 막혀 월평동과 만년동 일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적도 있습니다. 이에 월평동 주민들은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회화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 꾸준히 수종 교체를 건의하고 있으나 대전시와 서구에서는 일부 결줄지 및 불량목에 대해서만 입합나무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종 교체는 도시재생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1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월평동 일원의 절반 정도만 수종이 교체된 것은 아쉬움이 큽니다. 수종 교체가 대전시 주관 사업임을 알고 있으나 지속적인 주민 불편을 감안할 때 서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속히 수종을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람뿐 아니라 주변 환경도 잘 어울리는 가로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가로수 정비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주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최병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마 1, 2동 복수 정림동 출신 최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요즘 정치가 혐오의 대상을 넘어 증오의 대상으로 변해버린 저잣거리 민심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큰 집 잔치에 작은 집 돼지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에게 매여 지내는 탓에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일에 희생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민들은 갑작스런 난방비 폭탄을 맞고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니라며 정부를 원망하는 소리들로 난리 북새통입니다. 신년 벽두부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때문입니다. 50% 이상 오른 도시가스 사용료에 전기료 폭탄까지 이 모든 것이 정치권 탓이라는 원성이 자자하니 이르는 말입니다. 특히 생활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체감하는 난방비와 전기료 인상 등 생활 물가 인상은 2배 아니 서너 배 이상 느낄 만큼 충격적입니다. 독자들은 오늘날 이러한 물가 폭등이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도 합니다만 전후 사정을 떠나 본 의원은 정치권의 잘못이라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도 아사 직전인 서민경제에 대한 책임은 우리 정치권의 무한한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혼수 상태입니다. 야당 대표와 사법 리스크를 검찰 독재라 맞서 개점 휴업 상태인 국회 때문입니다. 출범 7개월이 지나도록 윤석열 정부가 식물 정부인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어김없는 사실이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집 잔치에 목숨을 내어야 하는 작은 집 돼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이제 어찌 하시겠습니까? 서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오늘의 중앙정치 현실을 이대로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아비우 귀환인 지역 주민들의 실상을
중앙 정치권에 알려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시겠습니까? 지방의회인 우리 서구의회가 무슨 볼멘 소리를 한들 정장에 몰두하여 민생을 등한시하는 중앙 정치권을 귀담아 듣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의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기업 자금 이자 폭탄까지 겹친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중앙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하게 건의라도 해보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동료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서민들은 지금 더 이상 어디 기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성난 민심을 달래줄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하여 우리 서구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작금의 물가 폭등 사태를 극복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해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구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용문 탐방 갈마 1, 2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841호 서구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많은 기대 속에 민선회장 시대를 출범한 서구체육회에 서철모 서구청장발 자율성과 전문성, 대전의 체육 발전을 심각히 저해하는 사안들이 발생하여 서구청 보조금으로 운영되어지는 서구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구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시작을 선포합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에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10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구체육회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위 구성안이 부결되어 의사일정 제8항은 상정하지 않고 제9항 회의권은 제8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은 협의된 바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6일간 휴회권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해 본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 성명 순서대로 정인하 의원님, 정현서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